이제 쌍꺼풀 하면 약간 망하는 눈이거든요. 굉장히 큰 흉터처럼 소생이에요. 예측하기 어렵다.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생각할 때는 눈 수술은 무조건 하면 예뻐진다고 생각하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의외로 또 안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눈 위쪽, 눈두덩이라 그러죠. 여기가 두툼하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해서 피부를 좀 잘라내고 지방을 좀 많이 뺐으면 한다라고 해서 쌍꺼풀을 하러 오시는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쌍꺼풀. 요게 이제 눈썹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썹. 요 밑쪽에 이제 눈이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두툼한 느낌은 안에 내용물이 많으니까 그 내용물을 걷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닐봉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 눈이 눈썹이 눈 사이 거리가 좀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얘가 홀쭉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눈하고 눈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느낌이 되겠죠. 뭔가 이렇게 릴렉스 되지 않은 듯한 피부의 느낌을 주고 옆에서 봤을 때는 엄청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체로 눈두덩이가 두툼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썹과의 간격이 무조건 좁아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눈두덩이가 수술 전에 비해서 더 두툼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눈하고 눈썹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하는 게 대체로 안 좋은 인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형적으로 이제 쌍꺼풀 하면 약간 망하는 눈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상이 싸나워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인상이 선명하게 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상이 조금 세고 사나운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울을 보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거울을 봤는데 그 제일 밑에 있는 모낭이 눈하고 거리가 한 3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 내가 쌍꺼풀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음 먹고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해결 방법은 눈썹을 들어주면 돼요. 그거는 이제 쌍꺼풀 수술로는 할 수 없고 눈썹을 들어주는 수술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흔한 케이스인데 안검하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쌍꺼풀은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대신에 엄청 낮은 쌍꺼풀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속쌍꺼풀이라 그러죠. 속쌍꺼풀 중에서도 끝만 보이는 정도의 쌍꺼풀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거의 쌍꺼풀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지 눈매나 쌍꺼풀 자체가 어색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상관없는데 나는 쌍꺼풀을 좀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라인을 조금 높게 해버리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쌍꺼풀이 탁 두껍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검하수를 하지 않고 안검하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애초에 아예 쌍꺼풀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쌍꺼풀을 하지 말라는 눈 중에서 가로로 짧은 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금 봤던 분인데 눈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눈이 덜 떠지는 상태죠. 이분은 쌍꺼풀이 있긴 한데 쌍꺼풀이 없는 분이 비슷해요. 쌍꺼풀이 없으면 눈이 덜 떠진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될 거고, 눈을 크게 뜨면 이렇게 되죠. 눈을 크게 뜨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이게 왜 그러냐면 눈 길이와 상관없이 사람 눈은 눈동자가 최대한 동그랗게 보일 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눈이 안 떠지고 동공이 반원처럼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그 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눈 길이랑 상관없이 눈동자를 최대한 많이 보이게 하는 게 미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길이 상관없이 무조건 쌍꺼풀은 도움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아니다면. 누구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고 누구는 무조건 이것만 하라 그러는 비절개 눈매 교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절개로 했으니까 비절개로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당연하긴 한데 실제 그렇게 그게 쉬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점막을 묶어주게 되면 하루만 지나도 그 점막 안으로 실이 파고들어요. 수술하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뒤집어서 보면 실은 일단 안 보입니다. 그러면 끊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대략적으로 그 찝힌 부위 어딘가를 칼을 대고 끊어줄 수밖에 없겠죠. 한 방에 끊기면 다행인데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번 그 안에서 점막을 막 헤집겠죠. 상처를 내면서 그거는 그나마 나은 경우고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넘어갔다 그러면 안에서 물러긴끼리 어느 정도 유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못 풉니다. 수술하는 게 비절개지 푸는 거는 그때는 절개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퇴로가 없는 수술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격이 되는 거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비절개 눈매 교정은 눈을 막 크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쌍꺼풀을 좀 덜 풀리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안검하수가 있으면 쌍꺼풀이 잘 풀립니다. 안검하수 있는 분인데 절개를 하기 싫다, 쌍꺼풀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비절개로 쌍꺼풀 하면서 비절개 눈매 교정을 추가해줘요. 그러면 쌍꺼풀이 잘 잡히니까. 근데 눈이 커지는 효과는 비절개 눈매 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쌍꺼풀이 잡혔기 때문에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눈은 안 커지는데 쌍꺼풀은 선명하게 된다. 그게 생각해 보시면 소세지예요. 비절개 눈매 교정을 라인을 약간 높여서 섣불리 했다가는 100% 소세지가 됩니다. 눈매 교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말은 눈 뜨는 힘을 좋게 한다, 강하게 한다 이런 말일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거근이라는 근육의 길이를 짧게 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 좀 더 위로 잘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눈이 잘 떠지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눈매 교정술의 대략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할 때 이렇게 잡고 눈꺼풀을 뒤집어요. 뒤집으면 바로 결막에서 건판의 위쪽 경계면이 보여요. 그러면 이 부위랑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거리에 떨어진 결막이랑 이 두 부위를 묶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는 바로 밑에 있는 뮬러가 이렇게 접어지는 효과가 나겠죠. 이런 방식의 수술을 주름술이라고 하고요. 결막을 보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뮬러근을 다 물었는지 일부만 물었는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건막까지 같이 물었는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효과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결과가 좋을 때는 엄청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수술이 안 됩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은 뭐 엄청 나쁜 수술이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선택적으로 적합한 사람한테 한다면 이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거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상담받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게 쌍꺼풀은 안 보이면서 눈만 커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은 무쌍 눈매 교정, 실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눈이 창이고 그 앞에 있는 눈꺼풀이 전동으로 된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라인드를 중간에서 한번 크게 접는 거 하고 밑에서 블라인드를 어느 정도 잘라주는 거는 효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블라인드를 반까지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No! 피부를 자르더라도 쌍꺼풀을 만들 때처럼 그렇게 피부를 많이 걷어내는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켜지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사실 선이 몇 개 없어요. 아이라인 위아래, 그 다음에 입술선 위아래, 그 다음 안쪽 입술선 위아래. 이 선이 어긋나게 되면 눈에 엄청나게 띄게 됩니다. 특히 린 라인을 끼고 수직으로 절개가 돼서 열상을 입었다. 그러면 봉합할 때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약간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계단처럼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흉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아이 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속눈썹 거의 바로 위에서 자르기 때문에 봉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약간 톱니처럼 쭈글쭈글해지는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손을 대는 순간, 그러니까 절개를 하는 순간 피부 안쪽에서는 흉터 조직이 자리를 잡아요. 그걸 유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착된 조직 같은 경우 정상 조직하고 다릅니다. 보통 무쌍 눈매 교정은 속눈썹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흉터 조직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흉터 때문에 쌍꺼풀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얇은 피부에 아주 가늘고 섬세하게 생기는 쌍꺼풀 라인하고는 다르겠죠. 굉장히 투박하고 두꺼운 느낌으로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무쌍 눈매 교정하면 뭔가 이제 특별한 수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쌍꺼풀에 눈매 교정한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 그게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눈썹 아주 가까이에서 절개를 해서 피부를 다 잘라버리는 수술을 하는 거는 반드시 피하는 게 낫겠다. 그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